안녕하세요. 삼지백난로 정인진입니다. 벽난로를 사용하시면 장작 비용이 들게 됩니다. 벽난로를 설치하시려고 계획 중인 고객님께서는 벽난로를 사용하여 난방을 해결하면 장작 비용은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갈까? 벽난로의 유지 비용은 보일러를 가동하는 것과 비교해 경제성이 있을까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벽난로를 설치하시는 이유가 과거처럼 단순히 실내에서 장작의 불꽃을 보며 감성을 즐기는 로망만이 아니라 난방을 해결하고 실용과 건강을 증진하는 목적까지 함께 생각하시면서 초기 설치 비용과 유지 비용, 가성비까지를 함께 고려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벽난로 설치를 고려하실 때 벽난로를 사용하여 주택 난방을 해결할 때 보일러 기름값 대비 장작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는 벽난로를 설치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벽난로를 이미 사용하시고 계신 이웃분께 장작 비용이 한 달에 어느 정도 들어가십니까를 문의해 보시면 어느 댁은 월 평균 벽난로 장작 비용이 7, 8만 원 미만으로 비교적 적게 들어간다는 반면에 또 어느 댁은 장작 비용이 매월 4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며 벽난로를 사용하시는 사용자마다 너무나도 큰 장작 비용 차이로 인해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벽난로를 이용하여 실내 난방을 해결하신다는 점은 동일한데 소비되는 장작 비용은 왜 그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벽난로를 사용하실 때 사용자마다 장작 비용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벽난로를 사용하시는 사용 방법에 따라서 두 번째, 사용하시는 장작에 따라서 세 번째는 장작의 소비 연비를 좌우하는 벽난로의 품질 차이에 따른 총 3가지 요소의 차이에 따라 집집마다 장작 비용이 8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벽난로를 사용하시어 주택 난방을 해결하실 때 소비되는 장작 비용을 결정하는 3가지의 상세 요소를 알아보고 장작 비용을 8분의 1까지 획기적으로 절감하면서 고효율의 관리량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벽난로 사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작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방법 첫 번째는 벽난로의 정확한 사용 방법을 숙지하시고 올바른 사용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사용 방법으로 점화하시고 가능한 한 도구를 열지 않고 댐퍼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24시간 연속으로 가동하시면서 장작불이 꺼져 갈 때 장작을 추가 투입하시는 정확한 사용 방법으로 벽난로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벽난로를 사용하시며 소비되는 장작 비용이 큰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가 동일한 벽난로를 사용할지라도 벽난로를 사용하시는 사용 방법에 따라서 장작 소비량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연소의 2단계와 3단계를 지속하면서 800도 이상의 완전 연소 온도를 유지하여 벽난로의 장작 비용을 최소화하는 올바른 사용 방법 7가지를 지켜주시면 벽난로에 소비되는 장작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벽난로의 장작 비용을 최소화하는 올바른 사용 방법 첫 번째는 장작을 추가로 투입하시는 목적 이외에는 가능한 한 벽난로의 도구를 열지 않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세라믹 유리가 설치된 벽난로에서 문을 열게 되면 공기의 밀도 차이에 의해 화실 내부로 차가운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서 벽난로의 온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화실 내부에 머물고 있던 800도 이상의 뜨거운 공기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져 연도를 통해 빠르게 빠져나가게 되고 그 빈 공간을 유입된 찬 공기로 채워지면서 빠르게 냉각되게 되고 냉각된 화실은 불완전 연소로 인해 매연과 냄새를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벽난로에 장작을 한번 투입하시면 장작을 추가로 투입하시는 등의 특별한 목적 이외에는 장작이 연소를 마칠 때까지 여닫지 마시고 장작 비용을 절감하십시오. 장작 비용을 최소화하는 벽난로 사용 방법 두 번째는 댐퍼의 사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장작의 잠재 발열 에너지를 벽난로의 화실에서 모두 방출하도록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즉 댐퍼를 완전히 닫거나 완전히 개방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조절하여 벽난로의 화실에서 완전 연소를 지속하도록 선택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벽난로의 댐퍼를 과도하게 닫아서 지속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가동하시게 되면 불완전 연소로 인해 장작이 연소되면서 나오는 귀중한 연소가스를 고온에서 재연소시키지 못해 연료율과 발연량이 떨어지게 되고 동시에 크레소트가 만들어져 연통을 막히게 합니다. 이러한 사용 방법은 벽난로가 미지근한 열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는 있지만 방출되는 전체 발열량은 동일한 장작을 댐퍼를 개방하여 완전 연소시켰을 때보다도 오히려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벽난로의 댐퍼를 완전히 개방하여 사용하시는 것도 장작을 낭비하시는 잘못된 사용 방법입니다. 댐퍼를 과도하게 열고 사용하시게 되면 화실로 유입되는 과도한 공기량으로 인해 벽난로의 화실에서 만들어진 열 에너지가 연도를 통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열 효율이 떨어지고 단위 시간당 장작의 소비가 많아지면서 장작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벽난로의 장작 비용을 절감하는 댐퍼 사용 방법은 댐퍼를 완전히 닫거나 완전히 열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댐퍼 조절을 통해 장작을 태우지 않고 녹이듯이 불꽃의 유속을 지극히 느리게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용 방법은 장작을 연소하는 것이 아닌 장작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재연소하며 발열을 지속하는 장작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고효율의 발열 방식입니다. 불꽃의 유속은 정확하게 장작의 소모 속도와 일치하기 때문에 불꽃의 유속이 느릴수록 장작의 소모 속도가 느리고 장작 비용이 절감됩니다. 벽난로의 댐퍼를 적절하게 조절하며 화실 내부의 온도를 완전 연소 온도를 유지하시며 극대화된 열혈과 함께 환경을 보호하며 장작 비용을 절감하십시오. 벽난로의 장작 비용을 최소화하는 올바른 사용 방법 세 번째는 벽난로를 끄기와 재점화를 반복하지 말고 24시간 연속해서 가동하시는 것입니다. 벽난로를 연속해서 가동하시면 벽난로가 상온까지 식지 않기 때문에 벽난로를 점화하여 완전 연소 온도까지 올리는 추결 과정에서 과소비될 수밖에 없는 소시계 장작을 소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벽난로를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처음 불을 붙이시고 본격적인 발열을 시작하는 가동 시간까지 10분 정도의 워밍업 시간이 필요합니다. 벽난로가 싸늘히 식은 상온의 상태에서 화실 전체 온도를 800도 이상으로 올리는 10분 정도의 점화와 워밍업 시간에는 저온에서의 불완연소로 인해 피할 수 없는 불완전연소 현상이 나타나면서 단위 시간당 많은 장작 소비와 함께 대기 오염이 유발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실 때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시면 연비가 떨어지고 기름값이 많이 드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벽난로를 완전히 껐다가 상온의 상태에서 다시 점화하여 복사열 300도 이상의 정상 온도까지 올리는 시간까지 소비되는 소시계용 장작은 벽난로를 평상시에 운영하는 3시간 정도의 장작 소비량과 동일하게 소비됩니다. 점화 초기에 이러한 워밍업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불완전 연소와 장작 과소비가 있음으로 인해 가능한 한 겨울 내내 벽난로를 꺼트리지 마시고 연속해서 사용하시면 전체 장작 비용이 오히려 절감되는 것입니다. 벽난로 화실의 온도를 800도 이상의 고온으로 도달시켜 버닝타임을 4시간에서 10시간까지 조절하시면서 24시간 연속으로 가동하십시오. 보일러 가동은 외출 모드 등으로 설정하시어 연료비 절감 효과를 누리십시오. 연료율이 높은 고품질의 벽난로는 벽난로의 화실 내부에 추결 기능이 있어 5시간에서 10시간 사이의 장작을 한 번만 투입해 주시면 벽난로의 몸체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연속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으십니다. 가능한 한 벽난로를 끄지 않고 24시간 연속 가동하시는 릴레이 연소를 통해 완전 연소를 유지하시는 경제 난방을 선택하십시오. 벽난로의 장작 비용을 최소화하는 올바른 사용 방법 네 번째는 화실 내부의 장작불이 꺼져 갈 때 장작을 추가 투입하는 사용법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한
한꺼번에 과다한 양을 투입하시어 맹렬하게 연소하시더라도 벽난로의 적정 발열량을 넘어서는 방출 열량은 연도를 통해 빠르게 빠져나가게 되며 벽난로의 폭사열은 500도 이상 상승하지 않습니다. 장작이 연소되면서 3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장작이 발생시키는 가스가 모두 소진되고 나무가 수치되어 고온에서 빛을 내면서 유해가스는 완전히 연소하게 됩니다. 장작이 활발하게 연소하는 2단계가 아닌 연소의 3단계에서 장작을 추가 투입하시게 되면 2단계에서 3단계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발열이 지속되어 장작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장작이 연소가 활발한 2단계에서 장작을 계속해서 추가 투입하시는 사용습관은 3단계에서 지속되는 버닝타임만큼 장작을 과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벽난로에 장작을 추가로 투입하실 때는 투입된 장작이 완전히 연소되고 손가락 서너 마디 정도의 약간의 불씨만 남아있을 때 추가 투입하시고 단위 시간당 장작의 소비를 최소화하여 장작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십시오. 벽난로의 장작 비용을 최소화하는 올바른 사용 방법 5번째는 벽난로에 처음 점화하시는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벽난로에 점화하실 때는 지름 2cm에서 3cm의 가는 소시계 장작을 이용하여 화점의 온도를 800도 이상의 완전 연소 온도까지 빠르게 올리신 후에 템퍼를 조절하여 벽난로에서 방출되는 복사열과 대류열, 전도열을 떨어뜨리지 않고 사용하시면 열 효율이 올라가고 장작 소모량이 줄어듭니다. 벽난로의 장작을 처음 점화하실 때 완전 연소 온도까지 추결하지 않고 불꽃을 너무 작게 유지하시면 저온의 불완전 연소를 지속하게 되고 장작의 잠재 발열 에너지를 모두 끌어내지 못해 총 발열량이 낮아지면서 벽난로에서 발열되는 난방 능력을 제대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점화하신 후에 5분에서 10분 정도까지 최대한의 불꽃을 만드시고 벽난로의 몸체를 800도 이상의 완전 연소 온도까지 충분히 워밍업 하신 후에 댐퍼를 닫아 추결된 열 에너지를 유지하시며 벽난로를 사용하십시오. 화실 내부가 8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유지되어야만 장작의 소모에 대비해 연료율이 높고 연소 과정에서 대기의 불순물이 배출되지 않으며 재가 거의 남지 않는 완전 연소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점화시부터 굵은 장작으로 불을 붙이고 벽난로에 강한 추결 없이 저온에서의 불완전 연소를 지속하면서 불꽃을 유지하시게 되면 장작의 잠재 발열 에너지를 끄집어내지 못해 벽난로의 열 효율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총 발열량이 떨어지고 장작 소비 효율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벽난로를 점화하실 때는 완전 연소 온도까지 올리신 후에 벽난로의 댐퍼를 조절하여 장작을 지극히 느리게 천천히 연소시키면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벽난로의 장작 비용을 최소화하는 올바른 사용 방법입니다. 벽난로의 장작 비용을 최소화하는 올바른 사용 방법 6번째는 벽난로의 연소 상태를 벽난로의 굴뚝 끝으로 나오는 연기의 색깔과 냄새를 통해 확인하시고 댐퍼의 최적점을 찾는 것입니다. 벽난로를 사용하실 때 외부의 굴뚝 끝에서 시커먼 연기가 배출되고 있다면 냄새와 매연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위에 피해도 주게 되지만 배출되는 연기 자체가 소중한 에너지를 연소하지 못하고 그대로 대기로 올려보내는 에너지 낭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벽난로에서 단위 시간당 장작의 소비를 최소화하는 고효율의 연소를 지속하게 되면 연도 끝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맑고 투명한 아지랭이 형태로 극소량의 연기만이 배출됩니다. 화실 내부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까지 발열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되어 완전 연소를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벽난로의 화실로 유입 공기량을 줄여 화실을 8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천천히 연소시키면 연료율이 8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불꽃의 색깔이 밝고 투명한 색채를 유지하며 장작은 완전 연소됩니다. (8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완전 연소되었다는 증거는 장작이 사양은
밀가루 분말과 같은 고온 가루로 연소되면서 카본 일산화물, 초산, 페놀, 메탄올, 매연, 거름, 타르 등등의 장작 연소물까지 완전히 연소되어 벽난로의 화실의 내화벽돌이 본래의 색깔대로 깨끗하게 유지되고 남은 재가 희고 고온 분말의 형태로 지극히 적게 생산되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재처리로 충분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습기가 많은 건조되지 않은 장작을 빠르게 연소시키면 보일습도 20% 미만의 마른 장작을 조금씩 천천히 연소시키는 것에 비해 벽난로의 열 효율은 8분의 1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벽난로의 화실 안에서 400도씨 미만으로 빠르게 불완전 연소시켜 그 열 에너지를 벽난로의 몸체를 가열할 시간 없이 연도를 통해 빠르게 배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완전 연소는 벽난로의 화실과 연도 내부에 크로스트가 시커멓게 들어붙어 벽난로의 침례 파이어 현상을 불러일으켜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대기를 오염시킵니다. 벽난로를 사용하시면서 굴뚝 끝에서 투명한 아지랭이 형태로 연기가 보이지 않거나 또는 하얀색으로 소량의 연기만을 배출하는 댐퍼 조절점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연소하시는 것이 시간당 장작의 소모량을 최소화하고 발열량을 극대화하면서도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고 장작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최적의 경제적 사용 방법입니다. 벽난로의 장작 비용을 최소화하는 올바른 사용 방법 7번째는 판매상의 사용 매뉴얼에 따른 벽난로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잘 숙지하시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고객님께서 옛날 기억에 남아있는 화구가 오픈된 재래식 벽난로와 현대 고효율 벽난로가 사용 방법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올바르지 못한 각자의 습관적인 사용 방법으로 벽난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라믹 유리가 부착된 고효율의 벽난로에서 발열 효율을 높이려면 도어를 닫고 밀폐력을 통해 800도 이상의 완전 연소를 지속하여야 장작이 지닌 잠재 발열 에너지를 벽난로의 몸체를 통해 완전하게 발산하게 됩니다. 즉 장작을 맹렬한 불꽃 유속으로 연소시켜 발열하는 열 에너지를 굴뚝을 통해 하늘로 빠르게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장작을 밀가루와 같은 희고 고운 분말까지 아이스크림을 녹이듯이 지극히 느리게 연소시켜 장작의 잠재 발열 에너지를 완전히 발산시키는 것이 현대 벽난로의 목표 기술이며 이러한 과정을 지속하게 되면 연도를 통해 나오는 연기 또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투명하고 낮은 온도로 극소량의 잔열만이 배출되면서 장작의 소비를 8분의 1까지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벽난로를 설치하시고 본격적으로 가동하시기 전에 사용 매뉴얼을 정확하게 숙지하시어 장작의 소비를 극소화하고 발열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벽난로 제작자가 안내하는 올바른 사용 방법대로 사용하시어 장작 비용을 8분의 1까지 획기적으로 절감하십시오. 장작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방법 2번째는 벽난로에 사용하시는 장작을 잘 말려서 굵은 지름에 평균 밀도가 높은 통나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벽난로를 사용하시며 소비되는 장작 비용이 큰 차이를 나타내는 2번째 이유가 사용하시는 장작의 건조도와 장작의 지름, 장작의 절단목인가 쪼갠목인가의 여부, 장작의 수종까지 장작의 4가지의 품질 차이로 인해 벽난로에 사용하시는 장작 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벽난로를 사용하시며 장작 비용을 절감하는 장작 사용법 1번째는 보이습도 20% 미만으로 건조시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벽난로를 응용하시며 들어가는 장작 비용은 장작을 무조건 많이 말려서 보유습도가 낮은 장작을 사용하실수록 벽난로에 소비되는 장작 비용이 낮아집니다. 벽난로용 장작은 보유습도 20% 미만으로 완전히 건조된 장작을 사용하셔야 무게당 발열량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벽난로용 장작은 너무 말리면 안 된다는 것, 즉 이상적인 수분 함량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속설입니다. 장작을 실외에 보관할 때 아무리 오랫동안 잘 건조시켜도 수분 함량이 12% 아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바짝 말리기에 일관된 원칙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작의 수분은
나무의 옆면, 즉 수피보다는 절단된 양쪽 면에서 15배에서 20배 빨리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긴 장작보다는 짧은 장작이, 절단목보다는 쪼갠목이 보다 빨리 건조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장작을 건조해 주십시오. 잘 건조된 장작 1kg에는 수종을 불문하고 5.3kWh의 잠재 발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작의 잠재 발열량은 장작이 보유한 습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나무의 수분 함량이 20%면 발열량은 kg당 4.2kWh로 낮아집니다. 동일한 수종, 동일한 부피의 장작을 같은 벽난로에서 연소하더라도 습도가 높은 장작은 건조된 장작에 비해 발열량이 낮고 잘 건조된 장작일수록 발열량이 높습니다. 장작의 보유 습도가 10%씩 높아질 때마다 벽난로에서 발열 온도는 70도씩 떨어지기 때문에 벽난로의 장작 비용을 줄이시려면 사용하시는 장작을 무조건 잘 건조시켜 사용하셔야 합니다. 장작이 덜 건조되어 심재 부분에서 보유하고 있던 수분은 불가는 상극으로서 연료율과 환경에 무조건 나쁜 영향을 줍니다. 습도 높은 전장작을 벽난로에 댐퍼를 열고 빠르게 연소시키더라도 발생되는 연료 에너지의 40% 정도를 자신이 지닌 수분을 기화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서 장작의 연소 속도나 불꽃의 크기에 비해 발열량이 미미합니다. 따라서 벽난로의 엔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화실 아궁이를 800도 이상의 완전 연소 온도까지 올리지 못하고 낮은 온도에서 불완전 연소를 지속하면서 미지근한 정도의 발열에 그치는 비효율적인 가동이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 장작의 보유 습도가 40%라면 10kg의 장작에는 4kg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장작을 벽난로에서 연소하게 되면 4kg의 물을 계속해서 벽난로의 화실에 뿌리면서 연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덜 많은 장작은 보유한 수분으로 인해 점화가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연소하기 힘들고 어렵게 태울지라도 발열량이 3분의 1 이하로 적게 발생하고 공기를 오염시켜 주위의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연통에 검댕이가 끼어 굴뚝 화재의 위험까지 높아지게 하는 주범입니다. 사용하시는 장작을 보유습도 20% 미만으로 잘 건조하시어 높은 발열량과 함께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지켜내는 청정연소를 통해 더욱 따뜻하고 친환경적인 벽난로와 함께 하십시오. 벽난로를 사용하시며 장작 비용을 절감하는 두 번째 장작 사용 방법은 사용하시는 장작이 지름이 굵은 장작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름이 20cm를 넘는 굵은 장작을 벽난로에 사용하시면 버닝타임을 길게 연장하여 단위 시간당 장작의 소비를 극소화합니다. 목질이 단단하고 밀도가 높아 많은 열량을 방출하는 지름이 굵은 장작을 사용하실수록 지름이 비교적 가는 장작을 사용하시는 것에 비교해 기하급수적으로 연소시간이 길어지며 단위 시간당 장작의 소비량을 줄어들게 되며 결과적으로 장작 비용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지름이 굵은 장작을 사용하시고 장작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십시오. 벽난로를 사용하시며 장작 비용을 절감하는 세 번째 장작 사용 방법은 쪼갠목이 아닌 절단목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쪼개지 않은 절단목보다 쪼갠목이 연소되는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버닝타임은 절단목이 길고 쪼갠목은 비교적 짧기 때문입니다. 장작에서 쪼갠목은 순간 발열량이 높은 반면에 버닝타임이 짧고 절단목은 순간 발열량은 비교적 낮지만 장작의 지름이 클수록 버닝타임이 길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밀도가 높고 목질이 단단한 절단목을 연소하시면 쪼갠목에 비해 연소 속도가 느리고 발열량이 우수하면서 버닝타임이 상대적으로 길어집니다. 따라서 벽난로를 점화하실 때나 발열 온도를 빠르게 올리실 때는 쪼갠목을 선택하시고 실내 온도를 유지하시며 버닝타임을 길게 사용하실 때는 절단목을 사용하시면 시간당 장작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절단목을 사용하시고 장작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십시오. 벽난로를 사용하시며 장작 비용을 절감하는
네 번째 장작 사용 방법은 사용 장작의 평균 밀도가 높고 목질이 단단한 부피당 발열량이 높은 장작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밀도의 목질은 건조 시간이 장시간 필요하지만 단단한 목질만큼 버닝 타임이 길고 장작을 한번 투입하시면 최장으로 오랫동안 연소하고 남은 재의 양 또한 적게 배출되면서 장작 비용이 절감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참나무와 물풀의 나무는 평균 밀도가 세제곱미터당 550kg으로 일반적으로 벽난로용 장작으로는 목질이 가장 단단하고 부피당 발열량이 높은 특징으로 사랑받는 수종입니다. 이와 비교해 오리나무는 밀도가 세제곱미터당 평균 400kg 정도로 비교적 낮아 점화가 쉽고 수분 함량이 8%까지 내려갈 정도로 잘 마르는 편이라 면적당 발열량이 높습니다만 버닝타임이 짧아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장작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평균 밀도가 높고 목질이 단단하여 부피당 발열량이 높은 장작을 사용하시며 장작 비용을 절감하십시오. 벽난로를 사용하시면서 장작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방법 세 번째는 밀폐력이 있는 고효율의 벽난로를 설치하시는 것입니다. 벽난로를 사용하시며 집집마다 소비되는 장작 비용이 큰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가 사용하시는 벽난로의 연료율의 차이만큼 단위 시간당 장작 소모량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벽난로를 사용하시어 난방을 해결하실 때 소요되는 난방 비용과 경제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벽난로의 생산 품질, 즉 벽난로의 열 효율입니다. 벽난로의 열 효율은 화실로 유입되는 공기의 밀폐력으로 좌우되며 장작을 한번 투입 후 재투입하지 않고 연소하실 수 있는 최장 시간으로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기름값을 절감하려면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연비가 높은 자동차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벽난로를 사용하시며 장작 비용을 절감하시려면 밀폐력이 설계되어 장작의 연소 속도를 정교하게 조절하시며 버닝타임을 길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연료율이 높은 벽난로를 설치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기름 1리터에 20km를 달리는 연비의 자동차와 1리터에 3km를 달리는 자동차의 연비 차이만큼 벽난로를 가동할 때도 동일하게 장작 비용이 차이가 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벽난로는 장작이 연소하는 화실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사용자의 조절에 따라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밀폐력이 설계되어 있어야만 단위 시간당 장작의 소모를 극소화하고 발열량을 극대화하면서 장작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측정된 발열 에너지 효율을 비교해보면 밀폐력이 구비된 연료율이 높은 벽난로 92%와 연료율이 낮은 벽난로 15%로 무려 6배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동일한 양의 장작을 연료율이 15%인 벽난로에서 연소하면 발열량이 0.6kWh를 나타내며 연료율이 40%인 벽난로에서 연소시키면 발열량은 1.7kWh에 머뭅니다만 연료율이 75%인 벽난로에서는 3.2kWh에서 최대 5.3kWh의 에너지를 발열할 수 있습니다. 0.6kWh와 5.3kWh 동일한 양의 장작을 연소하여도 사용하시는 벽난로의 연료율 차이에 따라서 8배 이상의 발열량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장작을 한번 투입 후 재투입하지 않고 연소할 수 있는 최장 시간, 즉 버닝타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료율이 떨어지는 벽난로에 장작을 한번 투입 후 연소할 수 있는 최장 시간은 길어야 한두 시간입니다만 연료율이 높은 벽난로에 장작을 한번 투입하시면 5시간에서 10시간 버닝타임을 나타내어 8배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벽난로의 화실로 외부 공기가 자연 유입되는 저품질의 벽난로는 20분마다 장작 투입이 필요하여 12시간을 사용하실 경우에 총 36번의 장작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총 80kg의 장작이 소비됩니다. 반면 고품질의 벽난로는 평균 4시간, 즉 240분마다 한 번씩의 장작 투입으로 준한방으로서의 벽난로 사용이 가능하며 12시간을 사용하실 경우에 3번의 장작을 투입하여 약
7kg의 장작 소모로 충분합니다. 하루 12시간 사용 기준 장작 사용량 80kg과 7kg. 이런 8배 이상의 장작 소모량의 차이를 장작 비용 차이로 계산해보면 장작 가격이 1톤에 25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고품질 벽난로는 한 달에 5만 2천 원이 소요되는 반면 저급한 벽난로는 한 달에 60만 원 이상의 장작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동일한 양의 장작을 연소시킬 때 벽난로의 품질 차이에 따라서 발열량에서 8배 이상 차이 나고 장작의 소모량에서 8배 이상 차이나 결과적으로 64배까지의 연료율 차이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연비에 따라 소비되는 연료비가 다르듯 어떤 효율의 벽난로를 사용하시는가에 따라 벽난로를 사용하시는 장작 비용은 동일한 장작을 사용하시더라도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벽난로에 장작을 한번 투입하여 오래 연소시키려면 벽난로에 화실로 유입되는 공기를 차단하여 화실 내부에 산소가 부족하도록 유지함으로써 장작 연소를 지극히 천천히 연소시키면 가능합니다. 벽난로의 화실 내부에서 타오르는 불꽃의 유속이 장작의 소모 속도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벽난로를 가동하시면서 정교한 응답성을 지닌 댐퍼를 작동하시면서 5시간에서 10시간마다 한 번씩 투입하는 장작으로 충분한 버닝타임으로 해마다 오르는 연료비를 80%까지 절감하는 벽난로 생활을 즐기시려면 밀폐력을 지닌 고효율의 벽난로를 설치하는 것이 선제 조건인 것입니다. 현대 벽난로의 발열 기술은 MTB 시스템과 이중연소, 다중연소, 클라우드 버닝, 고스트 버닝까지 장작의 소비를 극소화하고 발열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장작이 지닌 잠재 발열 에너지를 벽난로에서 모두 발산하고 연료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목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저급한 품질의 벽난로를 사용하시면 1시간마다 장작을 투입해야 하는 수고와 자주 해줘야 하는 재처리의 불편함, 2차 공기의 부재로 인해 벽난로의 유리에 끊임없이 들러붙는 불꽃을 볼 수 없게 만드는 불편함은 고사하고라도 한 해 겨울마다 최소한 8루베 이상 소요되는 엄청난 장작 비용으로 인해 보일러 기름값을 절약하기는커녕 막대한 장작값으로 인해 벽난로에 실망하시고 사용을 중단하시거나 또는 연료율이 높은 고품질의 벽난로로 교체하시는 이중의 비용을 감수하시는 현장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벽난로에서 장작의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며 연료율을 증대시키는 벽난로의 밀폐 기능은 댐퍼를 작동해 보시면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화 후 1시간 이상 경과하여 벽난로의 추결이 완성되어 350도 이상의 복사율이 정상적으로 지속되는 시점에서 댐퍼를 여닫아 보십시오. 댐퍼를 닫았을 때 2, 3초 이내에 장작의 연소가 즉시 중단되어 불꽃이 완전히 사라지고 댐퍼를 열었을 때 2, 3초 이내에 장작의 연소가 빨라진다면 밀폐력이 설계된 고효율의 벽난로로서 단위 시간당 장작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고효율의 벽난로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벽난로의 밀폐력을 확인하실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활발하게 연소되고 있는 벽난로의 화실에 부드러운 티슈 7, 8장을 투입하신 후에 댐퍼를 닫았을 때 티슈의 연소를 중단하거나 재발화시키는 것이 간편하게 조작된다면 장작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연료율이 높은 벽난로입니다. 어떤 장작보다도 부드럽고 보유습도가 낮은 소재인 티슈의 연소를 댐퍼의 조절에 따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다면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는 장작은 더욱더 정교하게 조절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벽난로를 사용하시며 소비되는 장작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시는 세 번째 방법, 밀폐력이 설계되어 댐퍼의 작동을 통해 장작의 연소 속도를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는 벽난로를 설치하십시오.
밀폐력이 설계된 고효율의 벽난로를 설치하시고 20% 미만으로 잘 건조된 장작을 선택하시어 올바른 사용 방법을 통해 나무를 숯처럼 고온에서 완전 연소시키시면 어떤 난방도구보다도 강력한 난방 능력을 발휘하면서 혈고인이 느꼈던 정서적인 만족감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아름답고 유용한 난방도구가 바로 벽난로입니다. 겨울 추위가 극심한 북유럽 국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에는 전기 공급이 끊어졌을 때를 대비하여 대체 난방 수단을 갖추는 것이 법률적인 의무인데 벽난로야말로 이러한 비상용 대체 난방 수단으로도 제격입니다. 세상에는 실내를 따뜻하게 하는 벽난로와 하늘을 따뜻하게 하는 벽난로 두 가지의 벽난로가 있습니다. 연료율이 높아 적은 양의 장작 소모로 인해 장작 비용을 절감하며 벽난로의 몸체에서 많은 열을 방출하는 벽난로는 연도를 통한 연에너지의 배출이 극소화되기 때문에 실내가 따뜻해집니다. 반면에 밀폐력이 떨어져 장작에 연소되면서 만들어진 열에너지가 빠르게 연도를 통해 빠져나가게 되면 실내에는 열을 방출하지 못하고 굴뚝과 외부의 대기만을 데피는 결과가 만들어지면서 장작 비용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그저 귀찮기만 한 하늘만 데피는 벽난로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대로 밀폐력이 설계된 올바른 품질의 벽난로를 설치하시고 잘 건조된 장작을 사용하시면서 적절한 사용 방법으로 벽난로를 사용하신다면 고객님께서는 장작 비용까지 8분의 1 이하로 획기적으로 절감하시면서도 깨끗한 지구와 자연을 지키시는 진정한 환경주의자이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